시우님 방송이랑 비교해도 비슷한 카운팅을 하게 돼서 전 사실 그때부터 이제 돈을 벌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는 돈이 안 벌리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분석은 비슷한데 돈이 안 벌리는 이유가? 6월 달인가 7월 달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시우님 방송에서 해주신 카운팅하고 제가 보는 카운팅이라고 동일했는데 틀렸어요, 카운팅이. 네. 그래서 전 당연히 이제 손실이 났죠. 그래서 저는 시우님도 당연히 손실이 났을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다음 방송에서 시우님은 계좌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매형남매 10월 대회 우승자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토목회사를 하고 있는 성태준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나이대가 시우님이랑 비슷할 거예요. 30 중후반 네, 정도? 후반 정도.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는 이제 건축 쪽이다 보니까 6시에는 퇴근을 하거든요. 그럼 6시부터 도착하면 바로 차트를 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시쯤에 자거든요. 새벽 4시나 5시까지는 이제 차트를 보니까 새벽 4, 5시까지 차트 보시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이제 조금 늦게 일어나는데 8시? 8시 반? 출근은 그러면 9시부터 이제 출근을 해요. 그러면 그냥 9 to 6 지키시는데 근무하고 오셔서 7시부터 차트를 보다가 새벽 4, 5시까지? 네네.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이렇게 차트 집중적으로 보시게 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저는 원래는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년 전쯤에 투자도 공부를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영상 하나 추천해 주더라고요.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영상이었는데 될 거구나. 네, 맞아요. 이거 말도 안 된다 했는데 막상 이제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거 되겠다. 바로 그날부터 차트를 보고 계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됐어요. 혹시 궁금한 게 그래도 사업체를 갖고 계시면 네.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게 되면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에서만 만족하시는 분이 있고 투자를 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20년도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근로소득에는 한계가 이제 존재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 뭐 건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퇴근을 하고 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 자유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어쨌든 보통 근로소득이 아닌 이제 투자소득을 얻고 싶으셔서 네. 시작을 하셨다. 근데 해보니까 이것 또한 근로소득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로소득이에요. 네. 그럼 20년도 9월에 시작을 하셔서 네. 지금까지 과정이 어땠어요? 처음에 저는 차트를 못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캔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우님 방송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너무 높아서 진입장벽이. 그래서 처음에는 구글링을 좀 많이 했고요. 진짜 기본을 가르쳐주는 채널을 좀 많이 봤어요. 게임으로 치면 이제 튜토리얼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진짜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시우님 옆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 공부의 90%가 시우님 방송하고 과거 차트였거든요. 네. 네, 저희 시우님 방송을 좀 많이 봤는데 전체적으로 최소 5번 이상은 봤고요. 앞에 많이 본 초반 부분은 10번도 넘게 봤어요. 계속 돌려보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방송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왜라는 의문을 좀 많이 갖고 보는 편이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카운팅을 했지? 왜 여기서 샀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시우님 방송 보면서 과거 차트를 좀 많이 그려봤는데 그냥 막 그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2017년부터 21년까지를 한 번 다 그리게 네, 다 됐어요. 4시간 분부터 15분까지 그렇게 한 번을 그리고 나니까 조금 실력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릴 때는 조금 더 빨리 그릴 줄 알았는데 더 오래 걸렸어요. 그때는 이제 고민할 것도 더 많아졌고 네, 그렇죠. 아는 게 많아지니까. 네. 두 번째 거까지 그리고 나니까 그때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릴 때는 이제 보조 지표를 또 도입해서 트렌드 라인하고 RSI를 이제 보면서 세 번째까지 그려보고요. 네 번째는 중간에 이제 사실 그만뒀는데요. 그리다 보니까 크게 효율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뒤에 차트 모양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차트에 맞춰서 현 차트를 그리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실력이 많이 늘지 않겠다 해서 과거 차트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차트에서 제가 카운팅을 하다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과거 차트에 가서 좀 찾아봤어요. 과거에는 이게 ABC였는지 또는 임펄스였는지 이런 백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좀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3번 카운팅 해보시고 4번째까지 트라이 하려다 안 하시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기간 동안 매매를 아예 안 하시는 아니요, 계속 했어요.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매매는 계속 손실을 봤고요. 얼마로 시작하셔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신 것 같아요? 청산 당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적어도 한 100번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드는 얼마 정도로 하셨어요? 근데 작게 했어요. 처음에 방송 해주셨을 때 적게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네. 30만 원 넣을 때도 있고 100만 원 넣을 때도 있고 50만 원 넣을 때도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를 그러면 해온 방법도 이미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네네. 좀 더 해주실 말씀 있나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그려봤던 엘리어트 파동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그려봤던 그 기간이 기본 잡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공부 방법에 속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카운팅은 올 초반부터 좀 많이 맞추기 시작했어요. 시온님 방송이랑 비교해도 비슷한 이제 카운팅을 하게 돼서 전 사실 그때부터 이제 돈을 벌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는 돈이 안 벌리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분석은 비슷한데 돈이 안 벌리는 이유가? 6월 달인가 7월 달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시우님 방송에서 해주신 카운팅하고 네. 제가 보는 카운팅이라고 동일했는데 틀렸어요, 카운팅이. 아, 네. 그래서 전 당연히 이제 손실이 났죠. 그래서 저는 시우님도 당연히 손실이 났을 거라고 네네. 생각을 했는데 다음 방송에서 시우님은 계좌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나한테 뭔가 문제점이 있구나.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큰 차이점 2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차이점은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시우님 카운팅을 보면 메이저 관점을 하나 두고 서브 카운팅을 하나 해놓으시는데 그게 대부분 메이저와 정반대되는 카운팅이 네네. 많거든요. 네. 메이저 카운팅대로 매매를 하다가 카운팅이 틀렸을 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보완책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두 번째가 중요했는데 매수 평단가가 차이가 좀 많이 났거든요. 진짜리. 네. 네네. 시우님 자리는 항상 변곡점 거의 끝에머리에서 진입을 하는데 시우님 매매 전략 중에 절반 익절, 절반 본절. 네네. 근데 그 전략을 펼치려면 평단가가 좋아야 되더라고요. 평단가가 안 좋으면 최소 반등 구간이 와도 나가지도 못하고 또는 오랫동안 물려 있으면 제 평단가가 왔을 때 고맙습니다. 탈출하고 싶죠. 예, 예. 탈출하고 싶죠. 네네. 네,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우님의 평단가를 한번 배워보자. 좋은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시우님 방송을 2020년 9월 달 거부터 과거 차트에다가 똑같이 표시를 했어요. 시우님의 타점 표시하는 거랑 똑같이 표시를 해서 왜 여기서 진입을 했고 왜 여기서 팔았나 이유를 꼭 찾을 때까지는 본 것 같아요. 그 당시 한 135개 정도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60개 정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9월 말에 그걸 좀 깨우쳐가지고요. 그럼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생각에 네. 그게 중요한 턴어라운드가 된 것 같아요. 10월에 우승하게 된. 네. 네네. 그 제가 듣기로는 1000달러 참가금인데 500달러 정도로 시작을 하셨고 대마감 수익률이 1100%인데 500달러로 시작하셨으니까 실제로는 2200%죠. 그리고 중간에 3000%까지 가셨다고요? 아니 2700%까지 갔는데 그럼 한 5400%까지는 찍으신 거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욕심내서 쭉 미끄러져서 이제 1100%로 마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월 장세를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셨는지. 10월 장세 때 저는 삼각수렴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다들 상방이다. 지금 여기가 이제 최저점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카운팅을 해도 한 파동이 더 내려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카운팅이 이제 삼각수렴이 가장 이제 적합해서 삼각수렴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재차 떨어지면 그때부터 상방을 보겠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10월에 제 기억에 횡보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횡보장이랑 맞아 떨어졌네요. 혹시 그러면 어떤 스타일의 매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역추세 매매, 돌파 매매. 그러니까 앞에 카운팅이 좀 확실하다 싶으면 역추세로 가는데요. 여기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럼 그때는 이제 돌파 매매를 그럼 단타보다는 스윙 위주의 매매고 차트를 분석할 땐 어떤 방법을 가지고 분석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카운팅 하고요. 피보나치, 그 RSI, 트렌드 라인, 볼륨, 매물대, 손익비 이렇게 7개를 보는데요. 카운팅은 주지표가 되고요. 나머지는 보조지표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보조지표는 카운팅의 근거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다이버전스가 뜨거나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 이 카운팅이 지금 완성이 됐다 확인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카운팅을 주로 많이 봐요. 그러면 차트를 세팅도
네. 어떻게 하세요? 트레이딩 뷰 목록에 거래소별로 차트를 5개 띄워놓거든요. 음. 각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네네. 일반 트렌드 라인이나 추세선을 주로 많이 긋는 차트가 하나 있고요. 아무것도 긋지 않은 차트가 있어요. 그 방송하실 때 그런 것처럼. 네네네. 제가 이제 차트를 그려놓고 그럼 여기에 계속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맞아요. 안 표시되어 있는 차트를 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다른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하나 쓰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만든 건데 현재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다 그려봐요. 그리고는 하나가 깨질 때마다 소거법을 쓰다 보면 마지막에는 제일 확률 높은 카운팅이 남으니까. 그리고 매매 복귀용, 네, 여기서 샀고 여기서 팔았다 해서 왜 여기 들어갔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혹시 10월 때 실제 차트 보면서 매매했던 타점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할까요?